이러한 유치권은 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매를 이용한 부동산 재테크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매를 참여하려고 보면 권리관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물건들이 많고, 특히나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과 같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공시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렇게 막막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낙찰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저가에 낙찰되어서 채권 금액 전부를 회수하기 좀 어려운, 결국에는 채권 회수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경매에서는 허위 유치권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치권, 이런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유치권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유치권이라 함은 어떤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유치권들은 공사 대금에 관련된 분쟁에서 많이 이제 행사가 되기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시공사,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공사했던 그 건물 자체를 점유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공사, 건설사로서는 그 자신이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건물이 만약에 이제 경매로 매각되어도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유치권에 있는 채권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낙찰받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때문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거나 경매 물건에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제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연스럽게 수차례 유찰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나 물건 자체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권리인 만큼, 그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점유자가 공사대금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을 가져야 되고,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한 것처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세금 계산서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면 그 허위 과장된 채권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결련관계, 결련성입니다. 이 결련성이라 하는 것은 점유자의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직접적인 연관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 건축공사의 경우에 자재대금 채권, 또 감리 설계 용역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채권과 건물과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약 관계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미리 제공되는 것이라 보셔야 되는데,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건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한 권한에 따라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법한 권한이 없는 불법 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또 이 점유 요건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나아가서 점유에 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요건입니다. 5번째는 유치권을 배제 또는 포기한다라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6번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6번째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 까다로운 그 요건, 성립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못하고 배척되는, 결국에는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제 신고되는 유치권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또는 이제 과장된 유치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인도 명령 내지 인도 소송 등을 통해서 유치권을 배제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절차에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과 병행해서 형사적인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 또는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 상에는 표시가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매 절차에서 점유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안내문 내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 등을 부착한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유치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입찰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유치권과 관련해서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유치권과 관련된 보다 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